자, 여러분들 사이소리 현상 좀 어려웠었죠? 사이소리 현상. 자, 요것도 여러분들 이름이 뭐야? 현상이에요, 현상. 규칙이 아니라 현상이라는 건 뭐야?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 내용 같이 보겠습니다. 사이소리 현상은 두 개의 형태소나 단어가 결합하여 자, 합성어가 될 때, 합성어가 될 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니은첨가랑 다른 게 뭐냐면 니은첨가는 파생어나 합성어였었지. 그러니까 파생어라는 건 접사와 어근이 만난 거야. 그 경우에도 니은첨가는 일어나거든요. 근데 사이소리 현상은 합성어에서만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니은첨가 현상은요, 여러분들 꼭 둘이 만나서 새로운 단어가 안 되더라도 두 단어를 빠르게 이어서 발음하면은 예를 들어서 요런 거. 네가 한 일을 알아. 요거 여러분들 한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어요. 각각 다른 단어입니다. 근데 요 두 단어를 빠르게 이어서 발음할 때 한일 이런 식으로 니은첨가가 일어나기도 해. 니은첨가는 여러분들 훨씬 더 널널한 거예요, 기준이. 자, 근데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건 반드시 요 합성어에서만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합성어가 됐을 때 뒷말의 예사소리가 된 소리 혹은 니은이 덧나는 소리 혹은 니은이 덧나는 소리가 있을 때 그걸 뭐라고 한다? 우리가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자, 이게 여러분들 사이소리 현상은 일단 언제 일어난다고? 합성어일 때 일어난다고. 합성어일 때. 자, 그 다음 또 어떤 거? 합성어일 때 뭐가 일어난다고? 된 소리 혹은 니은 덧나기 혹은 니은 덧나기. 요 세 가지 케이스 여러분들 반드시 머릿속에 넣으세요. 합성어일 때 어떤 게 덧나? 된 소리가 나거나 혹은 니은이 덧나거나 혹은 니은이 덧나는 거. 알겠죠? 반복. 자, 그 다음 합성어의 구성 요소 중 하나 이상이 고유어이고 자,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자,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다라는 게 무슨 뜻이야? 받침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받침이 없다. 자, 다시 고유어가 있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사이소리 현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이시옷을 쓴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산길 요거 한번 볼까요? 산길. 자, 요거 여러분들 발음할 때 산길이라 그래요? 산길이라 그래요? 산길이라고 하죠. 자, 근데 우리 앞에서 여러분들 된소리 대기 현상이라는 걸 배운 적이 있었어요. 된소리 대기 현상. 기억납니까? 자, 요 친구 선생님. 자, 산길이요. 좋아요. 산길로 발음이 됩니다. 자, 이거 된소리 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된소리 대기는 여러분들 안울림 소리랑 안울림 소리가 만났을 때 예를 들어서 요 친구가 된소리 대기죠? 자, 국밥. 요거 어떻게 발음 돼? 국밥. 요거 국밥으로 발음 돼요. 이거 왜 그런 거야? 안울림 소리와 안울림 소리가 만났으니까 뒤에 소리가 안울림 소리, 뒤에 있는 안울림 소리가 된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요 친구 보세요. 산길. 자, 요거는 니은이 어때? 울림 소리잖아. 그치? 울림 소리이기 때문에 뒤에 거를 된 소리로 만들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근데 왜 산길로 발음이 되느냐? 얘 왜 그래? 이게 사이소리 현상이에요.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건 여러분들 앞말이 울림 소리일 때 뒤에 게 된 소리 나는 거야. 항상 그런 게 아니라 합성어인 상황인데 앞말이 울림 소리로 끝났어. 근데 갑자기 뒤에 된 소리 혹은 니은 덧나기 혹은 니은 덧나기가 일어나면 그걸 우리가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산길은 뭐가 되는 거야? 그치. 사이소리 현상이 실현된 거예요. 자, 선생님, 그러면 사이소리 현상이 나면 사이시옷을 쓴다면서요. 자, 그렇지. 맞아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면 얘가 사이소리 납니다 라고 표기하기 위해서 사이시옷을 써줘요. 자, 근데 이거 봐봐. 사이시옷 어디다 쓸 거야? 산쓰길 이렇게 쓸래? 이상하지. 이렇게 안 쓰잖아. 왜 안 써? 시옷을 쓸 데가 없으니까 안 쓰는 거야. 아, 시옷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뭐야?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받침이 없을 때. 그러니까 받침이 없을 때나 얘를 사이시옷을 받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자, 나무 가지 있죠? 앞말이 뭘로 끝났어? 모든 모음은 울림소리이기 때문에 울림소리로 끝났어요. 자, 그 다음 뒤에 게 발음이 어떻게 돼? 나무까지라고 뭐가 돼요? 된 소리로 발음이 되죠? 자, 요게 뭐라고? 요게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왜? 된 소리 되기로 설명이 안 되니까. 그치? 그리고 또 나무 플러스 가지가 어때? 나무 플러스 가지, 어근과 어근이 만난 합성어도 맞죠? 자, 그럼 합성어일 때 앞말이 끝이 울림소리야. 뒤에 게 된 소리가 났어. 이거 뭐라고? 사이소리 현상. 그럼 사이소리 현상이 나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사이시옷 쓴다면서. 그치? 나뭇가지라고 해요, 안 해요? 그치? 나뭇가지라고 시옷 받쳐 쓰지. 자, 요 친구랑 요 친구랑 다른 게 뭐야? 그치? 얘는 앞에 자음으로 끝났잖아. 그럼 시옷을 쓸 데가 없는 거야. 그럼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어때요? 시옷을 쓸 때가 있지. 그럼 얘는 뭘 써준다? 사이 시옷을 써준다. 공통점은 뭔데? 공통점은 그렇지. 사이 소리 현상이 된 소리로 실현이 된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어요. 요거 꼭 알고 계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근데 사이 시옷이 생기잖아. 그럼 어쨌든 시옷이지. 또 사라졌네. 왜 그러지? 정신 차려. 자, 사이 시옷을 받쳤어, 내가. 자, 이렇게. 그럼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해? 요 시옷을 읽기 시작해. 시옷의 대표음이 뭐예요, 여러분들? 디귿이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겨요. 나, 묻, 가지. 아, 얘는 당연히 까지죠. 아까 처음 했었으니까. 그럼 사람들이 이 사이 시옷을 읽어서 디귿으로 발음을 해버려. 자, 그럼 요거 어때? 요것도 표준 발음이 돼. 그럼 원래 표준 발음은 뭐였는데? 사이 소리를 인정한 나무까지가 원래 표준 발음이었지. 근데 나뭇까지까지도 뭐가 된 거야? 그렇지. 복수 표준 발음이 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사이 시옷의 발음. 이게 두 가지가 나오는 건 언제만 그러냐면 아까 선생님이 사이 소리 3개 터진다 했었죠? 뭐? 된 소리 혹은 니은 덧나기 혹은 니은 덧나기. 그 중에서 된 소리로 덧나는 친구들 있죠? 요 친구들만 복수 표준 발음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잠깐만. 잘 녹음 다시 되고 있죠?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를 했었고, 자. 왜 안 돼? 자, 이제 되네요. 미안합니다. 자, 사이소리 현상은 단어가 합성되는 모든 경우에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오케이? 자, 여기 한번 볼까? 내까. 자, 내 플러스 가. 근데 발음 어떻게 돼? 내까. 그러니까 뭐 해주는 거야? 요 친구는 여러분들 사이소리가 발생합니다 하면서 사이 시옷을 적어주는 거야. 그래서 내까라고 적죠. 코의 날 뭐라 그래? 코날. 코날이라고 합니까? 콧날이라고 발음을 하죠. 니은이 덧난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사이 소리 덧난다 해서 사이 시옷 받쳐 쓰는 거예요. 자, 나무 플러스 잎. 여러분들 이거 발음 어떻게 해요? 나무잎이 아니라 나뭇잎이라고 발음을 하지. 나뭇잎. 자, 그럼 어때? 니은이 그치 2번 덧난 겁니다. 니은이 2번 덧난 거예요. 얘 사이 소리 납니다 하면서 받쳐주는 게 뭐야? 사이 시옷. 아시겠죠? 이게 사이 시옷과 사이 소리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사이소리 현상은요, 어느 정도는 규칙성이 있어. 근데 그 규칙을 여러분들 다 지켰다고 해서 무조건 실현되는 게 아니야. 요걸 여러분들 제일 잘 볼 수 있는 사례가 뭐냐면, 제가 요거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들 요거 발음 어떻게 해요? 빨래 플러스 줄. 자, 요거 어떻게 발음해? 빨래 줄이라고 발음을 하지. 맞아. 뒤에 게 뭐가 됐어? 된 소리 되게 됐잖아. 앞에 끝 뭐야? 울림소리로 끝났지. 그러니까 모든 모음은 울림소리이기 때문에 모음으로 끝난 거는 울림소리로 끝난 거예요. 자, 뒤에 게 뭐가 됐어? 된 소리가 됐지. 그럼 얘 뭐 해줄 수 있는 거야? 사이시옷 받쳐줄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얘도 자연스럽게 먹어도 발음이 돼. 빨랫줄도 되지만 빨랫드 줄도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근데 여러분들 요거 보세요. 요거는 발음이 어때? 얘는 여러분들 발음 고무줄로 발음하죠? 고무줄 이럽니까? 고무줄 아니죠? 고무줄이에요. 자, 얘도 똑같아. 여러분들 앞말이 뭘로 끝났어? 울림소리로 끝났단 말이야. 그 다음 뒤에 똑같이 줄이야. 근데 얘는 된 소리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안 될 수도 있는 것 중에서 제일 헷갈리게 잘 나오는 게 이 머리말 인사말입니다. 머리말 인사말. 그러니까 머리말 인사말은 여러분들이 꼭 뭐 하고 싶어? 니은 덧나는 걸로 이렇게 소리를 내고 싶어. 니은 덧나는 걸로. 여기다 쓰면 안 되겠구나. 표기가 아니라 니은을 덧내서 발음하고 싶을 거예요. 머릿말, 인산말. 하지만 여러분들 머릿말, 인산말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이소리 현상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사이시옷도 당연히 받치면 안 돼요. 자, 머릿말 아니고요. 인산말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머리말, 인사말. 알겠어? 사이소리 현상이 실현이 안 되니까. 됐죠? 자, 그 다음 5번. 현상의 유무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기도 한다는 거 여러분들 쓱쓱 봐두세요.
자, 그 다음 한자어로만 이루어진 단어는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전셋 집에서 전셋이 기본이 아니라 당연히 전세가 기본이었죠. 자, 한자어와 고유어 집이 만났습니다. 한자어와 고유어 집이 만났을 때는 자, 전셋집으로 소리가 된 소리로 사이 소리 현상이 터졌지. 그러면 뭘 받쳐주는 거야? 사이시옷 받쳐주는 거야. 자, 근데 요거 봐봐. 전세빵. 자, 얘도 여러분들 전세 플러스 방이야. 그래서 실제로 발음도 어떻게 돼? 빵으로 소리가 나요. 그럼 된 소리로 뭐가 터진 거야? 사이 소리가 터진 거지. 자, 근데 여기 여러분들 시옷 받칠까요? 안 받칠까요? 안 받칩니다. 왜? 요 친구는 집이라는 게 고유어인데 요 친구는 방이라는 게 뭐야? 한자어야. 그러니까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인 경우에는 뭘 받치지 않아? 사이 소리가 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사이 시옷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이 시옷을 받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어근 두 개가 만나서 합성어를 만드는 거잖아. 그치? 우리말이 하나라도 있어야 돼, 그 어근에. 그럼 당연히 우리말과 우리말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단어는 사이시옷 받쳐요. 그러니까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면 사이시옷을 받쳐요. 자, 그 다음 한자어 플러스 우리말 혹은 우리말 플러스 한자어일 때도 어때요? 사이소리 현상이 나면 사이시옷을 받쳐요. 자, 근데 언제는 아니라고 한자어 어근 둘이 만났을 때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일 때는 뭘 받치지 않는다? 사이소리가 난다고 하더라도 사이시옷을 받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빵으로 발음을 하고 전세방이라고 쓰는 거야. 왜? 둘 다 한자어니까. 됐죠? 자, 그래서 그 아래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하는 주의할 것들. 개수, 시가. 시가란, 여러분 당연히 발음은 개수예요, 개수. 하지만 쓸 때는 개수라고 쓰는 겁니다. 시가가 뭐야? 현재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 팔고 사고 하는 가격, 대가, 치과, 초점, 눈에 초점, 시옷 넣는 거 아니야. 초점이 없는 게 아니라 초점이 없는 건 맞는데 시옷 받치지 않아. 왜? 둘 다 한자어니까. 그래서 쓸 때 초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어때? 아쉽지?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 한자어랑 만나면 뭐 한다? 사이시옷 받치지 않는다고 했었죠? 하지만 이 친구들은 뭐야? 예외. 자, 이거 기억해.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어. 차 타고 세수해. 이렇게. 찻간, 퇴간, 곳간, 숫자, 셋방, 횟수. 이 친구들은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인데 어때요? 사이시옷을 받치는 예외적인 친구들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자, 여러분들. 뒷말에 된 소리나 거센 소리가 이어질 때는 사이시옷을 안 써요. 왜? 사이시옷이 안 터졌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자, 윗집 볼까? 윗집은 위 플러스 집이야. 얘 발음 어떻게 돼? 윗집으로 된 소리 발음이 나지? 그러면 얘 뭐 해줄 수 있는 거야? 사이소리 납니다 하면서 사이시옷을 받쳐줄 수 있는 거야. 근데 위 플러스 층. 분필을 부러뜨려 먹었네요. 자, 위 플러스 층.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발음해요? 이거 위층으로 발음을 합니다. 그치, 위층으로 발음을 해요. 자, 이 층이 원래 증이었는데 거센 소리가 돼가지고 층이 된 거야? 아니야, 원래 층은 층이야. 원래 층이야. 그럼 당연히 어때? 사이소리 현상이 아닌 거야. 그러면 당연히 사이시옷도 받치면 안 되겠지. 그치? 자, 쪽 봐봐. 자, 위 플러스 쪽.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 위쪽이에요, 위쪽. 위쪽일까, 위쪽일까? 사이시옷 안 받친 위쪽이 맞습니다. 왜? 이쪽이 여러분들 원래 족이었는데 쪽으로 발음된 거예요? 아니죠. 쪽은 원래 쪽이야. 얘는 원래 된 소리인 거지 사이소리 때문에 된 소리가 된 게 아니에요. 요 친구 봐봐. 집은 원래 집인데 발음이 찝으로 나지. 근데 얘는 원래 쪽이기 때문에 쪽으로 발음되는 거예요. 그래서 된 소리나 거센 소리가 있을 때는 사이시옷 받치지 않습니다. 왜? 사이소리 현상이 안 발생했으니까. 사이시옷 아무 때나 받쳐요? 아니죠.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을 때만 받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문제를 한번 좀 같이 풀어볼 거예요. 아이고 길다. 엄청 길죠? 여기 선생님이 문제 순서를 조금 바꿨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어려운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학습하고 나서 그 다음 좀 까다로운 것들 같이 선생님이랑 같이 보려고 선생님 순서를 좀 바꿔놨으니까 왔다 갔다 잘 해주세요. 자, 149번 문제입니다. 합성어일 때 앞말이 끝 소리가 울림소리로 끝나는 경우, 자, 첫 번째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나거나, 자,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거나, 혹은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니은 소리가 덧나는 현상을 우리가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한대요. 사이시옷은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났을 때 쓰는 시옷의 이름이다. 자, 그 다음 사이시옷은 자,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 그러니까 우리말 플러스 우리말 이렇게 만들어진 합성어, 혹은 고유어 플러스 한자어, 혹은 한자어 플러스 고유어로 된 합성어에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 받쳐 적는다. 그렇지. 시옷을 적을 자리가 있어야지 받칠 수 있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시옷을 받칠 자리가 없었다. 아까 산길 같은 경우에는 사이소리 현상이 남에도 불구하고 시옷을 받칠 수가 없어. 왜? 자리가 없으니까. 그쵸? 자, 그래서. 자, 그 다음 또 아까 선생님 뭐 얘기했었냐면,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일 때는 예외인 6가지를 제외하고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의 결합인 경우엔 예외적으로 6개의 단어만을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 자, 이 문제 참 친절합니다. 왜? 귀는 그냥 써놓고 병은 한자어를 넣었어요. 왜? 얘가 한자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그럼 귀는 우리말, 병은 한자어라는 거야. 자, 그럼 어떤 케이스에 해당되는 거야? 어떤 케이스? 고유어 플러스 한자어의 케이스인 거야. 그치? 나의 경우에서 자, 소리 어떻게 나? 발음해봐. 귀병이야, 귀병이야. 귀병. 그러니까 뭐가 된 거야? 된 소리가 덧난 거지. 된 소리. 아, 그럼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난 거지. 그러면 나이면서 기억인 케이스에 해당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나이면서 기억인 케이스예요. 요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뒤 플러스 머리 볼까요? 자, 뒤 플러스 머리는 여러분들 한자가 있어 없어? 한자가 없네. 자, 그럼 뭐야? 둘 다 고유어라는 거야. 그럼 뭐야? 요거 선생님 방금 나라 그랬나요? 아, 쏘리. 미안합니다. 자,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는 가네요. 쏘리. 얘는 가의 경우인 거고. 자, 그 다음. 뒤머리야, 뒷머리야. 니은만 덧나지. 야, 이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니은 덧나려고 하면은 뒤 플러스 머리에서 니은 덧나려면 뒷머리가 돼야 돼. 뒷머리가 어딨어? 말이 안 되잖아. 그치? 뭐만 덧날 수밖에 없어? 니은이 하나 덧날 수밖에 없어요. 두 개 덧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초성에 이응이 있을 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나 니은 덧날 수 있는 겁니다. 나무 플러스 잎처럼. 잎의 초성이 뭐예요? 이응이라고 하면 맞는 거야. 잎의 초성 없는 거지. 초성 이응은 없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나 니은 덧날 수 있는 거고요. 이 경우 뒤 플러스 머리일 때는 어때? 니은 하나만 덧나야지. 그래서 뒷머리가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떤 거야? 기억, 니은, 미음 중에서 어떤 거예요? 니은인 거예요. 가이면서 니은인 경우가 되겠지. 됐어요? 그 다음 인사 플러스 말. 자, 인사 플러스 말. 여러분들 인사. 자, 한자어네. 그 다음 말 뭐야? 우리말이네. 자, 그럼 여기 어떤 경우야? 한자어 플러스 우리말이네. 그러면은 나의 케이스겠네. 그치? 인산말. 발음해봐. 니은 덧나는 거 같죠? 그래서 어떤 경우? 니은 소리가 덧난 니은 경우. 하면 틀리는 거예요. 왜? 우리 아까 했었지. 어떤 거 있었어? 인사말, 머리말. 요거는 사이소리 현상이 인정이 안 되는 경우라고 했었죠. 자, 그럼 뭐야? 인산말은 인산말이 아니라 사이소리에 니은이 안 덧나는 거예요. 인사말로 발음하고 인사말이라고 써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뭐야? 요 3번이 정답이겠지. 얘는 요거 같이 생겼지만 요거는 맞아. 왜? 한자어 플러스 우리말이거든. 근데 뭐가 안 덧나? 어떤 게 그치. 이거 그러니까 만들어졌을 때 사이시옷이 여기에 받쳐지지 않는 경우지만 그래도 굳이 따져보자면 한자어 플러스 우리말이니까 나 케이스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지가 않는 겁니다. 여기다 나로 분석하면 요거 나에다가 니은으로 분석하면 틀리시는 거예요. 인사말은 뭐다? 인삿말, 인산말이 아니라 그냥 인사말이다. 머리말, 인사말. 자, 다음. 베개 플러스 잇. 자, 베개도 우리말, 잇도 우리말. 그치? 그래서 뭐가 덧나? 베갯잇으로 덧나잖아. 그치? 요럴 때, 그러니까 초성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니은이 덧날 수가 있어. 자, 일단 어때? 둘 다 고유어니까 가 케이스이면서 니은이 덧났으니까 동그라미 디귿 케이스겠죠. 자, 그래서 발음 어떻게 돼? 베갯 뭐야? 넷은 뭐예요? 베갯잇으로 발음을 해야 되겠지. 알겠습니까? 베갯잇. 요거 돼요? 니은이 덧난 거야. 덧난 니은 누구야? 요 친구랑 요 친구. 됐습니까? 다음.
자, 후 플러스 1. 자, 후가 뭐래? 뒤후자, 한자어래. 그럼 뭐예요? 한자어 플러스 우리말이니까 요거 나 케이스겠죠? 뭐가 더 날까? 자, 후 플러스 1. 여러분들 발음 어떻게 해요? 훈일로 발음하지. 훈일. 그럼 니은이 덧난 거니까 나이면서 동그라미 디귿인 케이스겠지.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해줘야 되냐면 일단 요 두 어근이 만나서 합성하면 무조건 두 어근이 만나야잖아. 그럼 그 두 어근이 고유어인지 한자어인지 요거 먼저 봐줘야 돼. 그 다음 소리가 어떻게 덧나는지 뭐가 덧나겠어? 된 소리가 덧나는지 혹은 니은이 덧나는지 혹은 니은이 덧나는 건지. 그러니까 사실 순서를 선생님이 좀 반대로 얘기했는데 요게 먼저예요. 합성할 때 사이 소리가 먼저 나야 돼. 그래야지 그 다음에 사이 소리가 나야 뭐 사이 시옷을 받치든 말든 할 거 아니야. 그치? 사이 소리 나는지 먼저 확인하고 된 소리가 덧나는지 니은이 덧나는지 니은이 덧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얘가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인지 혹은 한자어 플러스 우리말 혹은 우리말 플러스 한자어인지 혹은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인지. 언제는 사이 시옷 안 받친다고?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일 때. 아시겠어요? 네. 다음 142번 문제입니다. 자, 보기 엄청나게 글이 길습니다. 글이 길습니다. 글이 깁니다. 그치? 미안해요. 자, 사이소리 현상은 의문론적으로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의문 변동 현상이 아닙니다. 그쵸? 선생님이 아까 현상이라는 건 규칙이 아니라고 했었어요. 하지만 합성어에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니은, 미음으로 시작하는 경우에도 앞말의 끝소리에 니은 소리가 덧납니다. 이 경우에는 앞말에 사이 시옷을 넣어서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난 것을 표시해줍니다. 이와 달리 자,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자, 봐봐. 지금 위에 건 여러분들 사이소리 현상에 대한 설명이었어. 사이소리 현상은 언제래? 합성어에서 일어난대. 근데 이와는 다르게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말이 끝이 자음이래. 얘는 뭐야?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잖아. 그러니까 받침이 없는 경우에, 오케이? 받침이 없는 경우에 뭐가 발생해? 받침이 없는 경우에 사이소리 현상이 발생해. 근데 여러분들 사이소리 현상은 언제도 발생할 수 있냐면은 앞말이 울림소리일 때도 가능합니다. 울림소리일 때. 그러니까 요건 지금 사이 시옷을 얘기하면서 사이소리 현상을 설명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자, 다시 잡아봐. 요거 앞말의 끝소리가 뭐야? 울림소리지. 그치? 근데 얘 뭐가 발생해? 산, 낄로 된 소리가 됐지? 그럼 요거 뭐야? 사이소리 현상 된 거야. 오케이? 하지만 뭐는 안 된다고? 사이 시옷은 못 받친다고. 왜? 앞말이 모음이 아니지. 앞말이 끝이 모음이 아니잖아. 그치?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다시 정리할게요. 자, 여러분들 사이소리 현상은 앞말의 끝이 울림소리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울림소리라는 건 모음으로 끝난 경우 혹은 이응, 니은, 미음, 리을 그러니까 비음, 유음으로 끝난 경우 이 친구들도 울림소리라고 하잖아. 울림소리로 끝나면 사이소리 현상은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야지만 사이 시옷을 받칠 수 있는 거야. 됐죠? 자, 근데 여러분들 니은 첨가 현상 우리 아까 했었잖아. 니은 첨가 현상은 앞말의 끝이 자음이 있어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이 자음이 있어야 된다는 건 여러분들 울림소리든 혹은 안 울림소리든 상관없어요. 그냥 자음 받침이 있으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자, 앞말이 끝이 자음이고 뒷말이 이야, 여요, 유로 시작하는 경우에 뒷말 첫 소리에 니은이 첨가되는 현상은 의문론적 환경에 갖춰졌을 경우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의문 변동입니다. 이러한 니은 첨가 현상 이후에 다른 의문 변동 현상이 추가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쵸? 어떤 거야? 이게 뭔 얘기야? 마지막에 한 얘기가 선생님이 새로 첨가된 니은에 의해서 비음화나 유음화도 적용시킬 수 있다 했었죠? 그게 마지막에 있는 내용인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하나씩 봅시다. 솜 플러스 이불. 자, 솜잎을 봐봐. 합성어 맞습니까? 그쵸? 자, 그 다음. 미음은 여러분들 비음이기 때문에 어쨌든 울림소리로 끝난 거야. 울림소리로. 자, 그럼 여기 여러분들 울림소리로 끝났어. 자, 그럼 여러분들 뒤에 니은이 덧나는 거 있죠?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니은이 덧나는 거. 자, 니은이 덧나는 거 어떻게 설명할래요? 니은 첨가로 설명할래요? 아니면은 사이소리 현상으로 설명할래요? 뭐로 설명할래? 니은 첨가 현상입니다. 니은 첨가 현상. 오케이? 자, 같이 볼게요. 자, 이거 어떻게 돼? 솜, 리, 불. 맞아? 자, A는 합성어이고 앞말이 그치 자음으로 끝나면서 뒷말이 이야, 여, 요, 유. 그치?
2로 시작하기 때문에 니은 첨가 현상이 일어나 솜니불로 읽습니다. 선생님 니은만 덧나는 걸로 볼 수 있으면 사이소리 현상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어때야 되냐면 자, 요거야. 뒷말이 니은 혹은 미음으로 시작되는 경우에 뒷말의 시작이 니은 혹은 미음으로 시작되는 경우에 앞말의 끝소리에 니은 소리가 덧난 거야. 이게 뭔 얘기야? 얘는 지금 니은 첨가라고 했었죠? 자, 근데 니은이 덧나는 사이 소리는 어떤 거였어? 아까 선생님이 자, 이 플러스 몸 요거 봐봐. 이 플러스 몸 요거 여러분들 발음 어떻게 해? 잇몸으로 발음하지. 잇몸. 요게 바로 여러분들 니은이 덧난 겁니다. 그래서 얘 뭐 해줘? 사이 시옷 더해서 잇몸이라 써주잖아. 얘는 뭐가 있어? 뒷말에 니은 혹은 미음이 있기 때문에 요런 친구들은 사이 소리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손 입을 봐봐. 요 친구 여러분들 니은이나 미음으로 시작했습니까? 아니죠. 이하요요요가 먼저 보여야 돼. 그러니까 요 친구는 니은 첨가로 설명을 하는 거고 요 친구는 뭐로 설명하는 거야? 사이 소리 현상으로 설명을 하는 거야. 헷갈리죠, 여러분들? 헷갈리면 여러분들 돌려서 여러 번 보세요. 여러 번.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솜니불은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이로 시작하기 때문에 니은 첨가 현상이나 솜니불로 발음하는 게 맞죠. 1번 패스. 자, 2번 B. 자, 한여름. 요 한이 여러분들 접사예요. 접두사. 앞에 나온 접두사. 그래서 여름은 어근이죠. 접두사와 어근, 접사와 어근이 만나서 파생어 맞습니다. 파생어이고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그치, 앞말 자음으로 끝났지. 뒷말이 여, 이, 야, 여, 요, 유, 그치, 여로 시작하기 때문에 니은 첨가 현상이 일어나 한여름 맞습니다. 패스. 자, 3번 C. 코 플러스 물. 그치, 코 플러스 물은 코도 어근, 물도 어근. 합성어이고 앞말의 끝이 모음으로 끝났지. 왜? 원래는 요거였잖아. 원래는 이거였지. 그 다음 뒷말이 미음으로 시작했지. 그치. 니은 혹은 미음으로 시작했을 때 그때 니은이 덧나는 거 있지. 그 니은이 뒤에 덧났냐 앞에 덧났냐? 앞에 덧났잖아.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야? 이걸 우리가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사이소리 현상이 나니까 어떻게 시옷을 받쳐서 콧물이라고 써주는 거지. 됐어요? 자, 그래서 뒷말이 미음으로 시작하는데 니은 소리가 덧나기 때문에 사이 시옷을 받쳐서 표기합니다. 3번도 맞는 얘기네요. 자, 4번 D. 물약. 물약은 합성어. 그치. 물도 어근, 약도 어근.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야, 이, 야, 여, 요, 유, 야로 시작하기 때문에 니은 첨가 현상이 일어나 물약으로 발음한다. 맞죠? 하고 싶지? 하지 말라고. 자, 니은 첨가 현상 일어났으면 니은 앞뒤 봐주라고 했었잖아. 니은 앞에 뭐 있어? 리을 있잖아. 그럼 얘 뭐 해줘야 돼? 리을의 영향을 받은 니은이 유마가 돼야죠. 그래서 최종 발음은 물약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물약이 최종 발음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마지막 것도 봅시다. 자, 이 훗날은 합성. 맞아요. 뒤후자에 날자입니다. 자, 앞말이 모음으로. 그치. 원래는 뭐였으니까? 훗날이었으니까.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 첫 소리가 니은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니은 소리가 어디 덧났어? 앞에 덧났지. 훗날로. 그래서 쓸 때 어떻게 사이시옷 받쳐서 훗날이라고 써주는 거야. 이게 바로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서 사이시옷을 받친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 첨가랑 여러분들 사이소리 현상이랑 그 니은 덧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앞에 덧났을 때, 그러니까 앞말에 덧났을 때는 사이소리 현상이야. 뒤에 덧났을 때는 뭐야? 그건 니은 첨가 현상이지. 아시겠습니까? 자, 146번. 자, 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쳐 적는다.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라는 건 뭐야? 우리말과 우리말의 결합이라는 거예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에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 혹은 니은 미은 앞에서 니은 소리 덧나는 거. 니은 소리가 덧나는 거 기억이래. 자, 턴마당 볼까요? 턴마당. 자, 얘는 뭐야? 터 플러스 마당입니다. 터 플러스 마당. 터도 우리말, 마당도 우리말이에요. 자, 마의 미음으로 인해서 니은 소리. 그치. 니은, 미음이 뒤에 첫 소리가 있는 경우에 니은 소리가 덧나고, 맞아. 턴마당. 그쵸? 그러니까, 어때? 턴마당으로 발음이 되는 거 맞습니다. 그쵸? 그 다음. 뭐야? 미안해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이거 편집 좀 다른 스타일로 해놔가지고, 내가 해놓고서 내가 실수했네. 쏘리. 자,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미은이 덧나는 경우. 자, 뒤 플러스 1. 원래 요거였겠지. 근데 발음 어떻게 돼? 뒷일, 그치.
일의 이 앞에서 니은 니은이 덧났어. 그래서 뒷일로 발음이 된 거예요. 뒤도 우리말, 일도 우리말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래요. 요것도 잘 봐줘야 된다, 얘들아. 순우리말과 한자어래요. 그럼 얘는 우리말 플러스 한자어, 혹은 한자어 플러스 우리말이 되어야 되겠지.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에 뭐? 된 소리가 덧나는 거래. 차 플러스 잔. 차가 우리말이고요. 잔이 한자어입니다. 선생님, 이거 한자어랑 우리말이랑 구분 어떻게 해요? 빡세죠? 뭐가 나올지 몰라요.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좀 힘들어요. 왜 얘가 뭔지 한자어인지 우리말인지 알아야 되니까. 선생님, 그럼 한자어 공부 지금 해야 되나요? 아니죠. 지금 한자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나올 때마다 하나씩 봐놔. 나올 때마다 하나씩. 차는 우리말인데 여러분들 잔이 요 잔이 한자어입니다. 이런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처음에 풀었던 문제 얼마나 착한 거야. 왜? 걔는 한자어 옆에 못 써있어. 한자 써있지. 얘 한자입니다 하고. 근데 이렇게 안 써주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 그럼 여러분들 문제 나올 때마다 그냥 하나씩 정리해 두세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볼게요. 자 플러스 잔. 자, 그러면 얘 어때? 얘가 한자어라고 했으니까 한자어 플러스 우리말. 일단 첫 번째 맞네요. 그 다음에 실제로 된 소리가 덧나는지도 봐줘야 되겠지. 어떻게 돼? 차짠. 그치? 차짠으로 된 소리가 덧났기 때문에 시옷을 덧대. 그래서 차짠이 기본 발음인데 이 사이 시옷을 적은 차짠까지도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복수 표준 발음이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다음. 자,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거래. 자, 후 플러스 날. 후는 한자어입니다. 뒤 후자예요. 후 플러스 날. 자, 날의 니은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서 훗날로 발음이 됐어요. 그래서 사이 시옷을 받쳐주는 거지. 아, 요것도 맞네요. 한자어 플러스 우리말인데 니은 소리가 덧났으니까. 자, 그 다음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거래요. 자, 한번 볼게요. 나무 플러스 잎이야. 그럼 어때? 니은 덧나고 얘 피읍은 당연히 음절 끝 소리 규칙 때문에 비읍 되는 거야. 그럼 나뭇잎 니은 덧나서 우리 뭐 했어? 사이 시옷을 받쳐서 나뭇잎 이렇게 적어주지. 그럼 뭐 어때? 잎의 이 앞에서 니은 소리가 잘 덧났어. 그 나뭇잎으로 나뭇잎이라고 잘 발음했지. 그럼 답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5번 정답입니다. 왜요, 선생님? 나무도 우리말, 잎도 우리말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네, 가끔씩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가 한자어인지 우리말인지 알고 있으면 좋아. 근데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한자어들, 모든 고유어들 좀 다 머릿속에 넣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런 거 하는 건 멍청한 짓이에요. 하지 마시고 이렇게 문제에 나왔을 때 하나씩 정리하세요. 나무도 우리말, 일도 우리말, 잎도 우리말. 오케이? 자, 이것도 후도 잘 나와. 훗날도 되게 잘 나오는 거야. 후가 여러분들 뒤 후자예요. 그래서 얘는 한자어, 날은 우리말. 오케이? 그래서 한자어 플러스 우리말입니다. 정답은 5번이었는데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들이 진짜 힘들어하죠. 선생님, 제가 이러려고 지금 사이시옷 배웠나 싶습니다. 근데 문제 이렇게 나오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맞춰서 풀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쵸? 자, 143번입니다. 자, 피자집과 밤길을 적을 때 사이시옷을 적어야 할까요? 자, 여러분들 피자집 글씨를 좀 오해하기 쉽게 써줬네. 미안. 다시 쓸게요. 자, 여러분 피자집이라고 적지. 피자집. 자, 밤길은 어때? 밤길. 사이시옷 적어 안 적어? 안 적었어요. 왜? 자, 합성어에 외래어가 포함되어 있거나, 그치? 이렇게 외래어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외래어라는 건 영어나 뭐 그런 거 있지? 한자어까지는, 여러분들, 엄밀하게 얘기하면 한자는 당연히 외래어지만, 한자는 우리가 오랫동안 써왔었잖아. 그러니까 약간 고유어 같은 외래어?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외래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영어나 뭐 다른 나라 말 있죠? 한자를 제외한 다른 말, 그런 걸 외래어라고 그래요. 이런 게 이제 외래어가 되는 겁니다. 외래어가 포함되어 있거나, 합성어의 앞말에 받침이 있으면, 그치? 밤에 미음 받침이 있지. 그럼 사이 시옷을 적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윗길, 윗물과 같이 위쪽, 위층이라고 적으면 안 되나요? 네, 안 된다고 했었죠. 왜? 자,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얘는 원래 된 소리인 거고 얘는 거센 소리잖아. 거센 소리로 바뀌는 사이 소리 현상은 없습니다. 된 소리, 니은 덧나기, 니은 덧나기가 있는 거예요. 자, 니은의 답변. 위쪽 층은 모두 고유어이지만 합성어가 될 때 사이 소리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자, 그렇지. 합성어가 될 때 사이 소리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쪽, 위층으로 적습니다. 요것도 맞는 얘기예요. 위쪽, 위층 맞는 얘기예요. 근데
요 문제도 참 치사해. 미안해. 이런 문제 있어서 층이 여러분들 고유어가 아니에요. 층은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빡칠 것 같아갖고 선생님 갖고 와서 풀어버렸습니다. 아시겠죠? 층은 한자어예요. 미안해. 미안해. 어쩌겠어. 그럼 맞는 것들 왜 맞는 건지 여러분들 잘 보면 됩니다. 좀 치사하지? 근데 어쩌겠냐. 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맞는 거 왜 맞는지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자, 그 다음. 소수점과 소수점, 꼭지점과 꼭지점 중에서 올바른 표기를 알고 싶습니다. 자, 소수 한자어, 점 한자어. 그치? 꼭지 우리말, 그 다음에 점은 한자어예요. 그래서 소수점 맞습니다. 꼭지점 맞습니다. 올바른 표기에 해당합니다. 맞습니다. 왜?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는 그렇지. 여러분 소수점 발음 어떻게 해? 이거 발음은 맞아. 이거 소수점 맞아요. 근데 왜 소수점이라고 적어?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니까. 그럼 꼭지점은 왜 꼭지점이야? 꼭지가 우리말이니까. 우리말 플러스 한자어잖아? 우리말이 하나라도 있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받쳐 적습니다. 오케이? 자, 혼잣말과 머리말 모두 말이라는 단어가 포함되는데 왜 표기의 차이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자, 혼잣말의 표준 발음은 혼잣말이 맞습니다. 왜? 니은이 덧나거든요. 니은 덧나는 거예요. 근데 머리말은 선생님 뭐라 그랬어? 머리말 인사말은 그냥 머리말 인사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이소리가 나지도 않는 거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사이시옷도 받치지 않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맑은 장국에 파와 약간의 콩나물을 넣고 고추장을 풀어서 끓인 국을 적을 때 파국과 팥국 중에서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요? 파, 우리말, 국, 오리말 맞습니다. 고유어예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그치? 모음으로 끝났지. 파, 아로 끝났으니까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 그렇지. 파국으로 발음이 되죠. 파국. 그렇기 때문에 사이 소리가 나기 때문에 사이시옷 받아서 팥국이라고 적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팥국이라고 적어야 되겠죠. 팥국으로 적어야 됩니다. 요거 맞는 얘기예요. 됐어요. 됐어요. 사이소리 빡세죠, 여러분들. 사이소리 빡셉니다. 사이소리 빡센데 사이소리는 여러분들 의문의 변동에도 나오지만 나중에 이제 기말고사 때나 여러분들이 표준 표기 있지. 한글 맞춤법 할 때도 사이소리와 사이슛이 또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좀 반드시 이해하고 갑시다. 아시겠죠? 어려우면 선생님한테 언제든지 얘기해서 원하는 시간 잡아서 선생님이랑 같이 조율해서 선생님이 추가 보충 많이 해줄 테니까 꼭 카톡으로 물어봐도 됩니다. 카톡으로 물어봐도 돼요. 여러분들 사이소리 현상, 사이시옷 이거 꼭 이해하고 갑시다. 아시겠죠? 잠깐 쉬세요.